8월 17일 JBC 뉴스입니다. 갑자기 12월 달이 왜 나오는지 제가 얼떨떨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36일째입니다. 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8월 15일로 인해 가지고 이후 이제 장마 끝나는데요. 오늘 서울이 35도 폭염이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위 또 뭐 코로나 이 지금 현재 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뻥인지 아니면 오바인지 아니면 왜곡 오인, 특히 이제 어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하나의 쇼 혹은 그 있던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전환시키기 위한 물타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정강훈 목사 사랑의 교회가 타깃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 사랑의 교회 8.15 강복절 집회 이 키워드가 지금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저도 방송에서 밝혔다시피요. 문재인이 어제 자신의 페북을 통해 가지고 어제 정강훈의 목사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특정 집회 어떤 상에 대한 이 엄포와 또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는 명백한 얘기를 하면서 대국민 협박을 했는데요. 뭐 국민 중에서 그런 협박에 이제 이 아이고 무서워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포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뻥 씨가 코로나 확산될 때 청와대에서 짜파구니 먹으면서 파한대수했던 것들 기억하는데요. 문뻥 씨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련해 가지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경찰을 해가지고 전 목사를 긴급 체포해라 구속을 요구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바로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또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마 볼 때는 전 목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시 구속 수감될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이 좀 늦은 거는요. 오전에 이 전 목사 측에서 이에 대해서 대반격을 했습니다. 강현재 변호사가 앞장서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정강훈 목사 측에도 기자회견문을 좀 돌리면요. 언론에 좀 이래 알리세요. 돌리세요. 기자회견문. 거기서 자신들만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하지 마시고 기자회견문 좀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내가 우리 전 목사 측 입장을 또 좀 변론도 해주고 알려야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한단 말입니까? 거기서 기자회견문 발표하고 끝나는 겁니까? 물론 그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자들에게 나눠줬겠지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오늘 정강훈 측 강현재 변호사입니까? 그분 아주 똑부러지더구만요. 똑부러지게 기자회견을 하던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그 언론에 대한 불신들 또 기자들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장에서까지 기자들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이제 이런 문제는 기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자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자들이 잘 모릅니다. 사항에 대해서. 기자들을 모르면 기자들을 알려주고 기자들을 껴쳐줘야 됩니다. 그것도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면요. 기자들에 대한 언론에 대한 불신을 기자들에게 그대로 다 묻어나게 합니다. 업신여기고 기자들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봤는데요. 기자회견문에서 이 강 변호사가 낭독했던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이런 것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병 정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부동산 폭망이고, 부동산 폭망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자기들은 이 문제를 숨기려 했습니다. 청와대의 실정들, 지금 다주택자들 여러 가지 여론이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지금 이 여론조사, 이 문정권 정권 지향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30% 이 집권 이후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전환시킬 필요가 바로 저는 이 정가운 목사가 타깃이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같이 하나의 정가운 목사와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해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8.15 집회 자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정가운 목사와 사랑의 교회, 코로나,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과 실정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숨고르기를 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8.15 집회의 동전 양면의 바로 그 모습인데요. 8.15 집회 자체의 국민적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다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8.15 집회를 아가리 용 벌리듯이 벌리가지고, 범황하게 벌리가지고 정가운 목사와 그 관련자들이 들어오라고 딱 깨물었는데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가운 목사는 이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했지만 이 집회 주도하지 않았고, 또 일파만파란 거기에서 잠시 연설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가운 목사 측에서 이 8.15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조선일보 광고를 수차례 냈습니다. 수차례 냈는데 그 강의에는 정가운 목사의 이름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라는 동료의 글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가운 목사 측이 이 문제를, 제가 이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방어를 해라 이거예요. 방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이 사항들이 보면요, 8.15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 된다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8.15 집회에 참석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정권이 코로나를 전체적으로 8.15 집회에 맞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가운 목사를 타겟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랑의 교회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우파 보수 분열, 우파 보수를 때려펴 잡기로 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국면 전환. 그 국면 전환은 바로 문병 정권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의도성, 그 뻔한 의도성이 이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에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언론이 어떻게 마녀 사냥하려고 어떻게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병 정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이 같은 하나의 이 같은 왜곡, 오인을 시키려고 했을 경우에는요, 아마 그 정권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지금 현재 정가운 목사 측은 이에 관련해 가지고 분열, 또 이에 대한 분노, 또 이 문재인 정권을 즉각 공격해야 된다라는 그 결기가 지금 훨훨 교인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인들 건들면 무섭습니다. 자, JBC 뉴스 이제 인트로 틀면 한번 숨 고르기를 합니다. 숨 고르기. 여러분들 딱 인트로 듣기 전에 물도 마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가운 목사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도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지금 뭐 하루 동안 200명이 나오고 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닷새 만에 249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뻥인지 이것이 아니면 오인 왜곡인지 또 이 자체로 마녀사냥인지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고삐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고삐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고삐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 총선 때도 코로나로 항목했습니다. 총선 때도 국민들에게 사탕물을 주의시킴으로써 코로나로 항목했고 또 지금 현재 홍수 피해, 부동산 또 경제 실정 또 여러 사회의 각종 불만을 이 정강훈 코로나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발 정강훈 목사 재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재구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 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20만 명을 돌파를 했고 20만 명 돌파는 청와대에서 거기다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대깨문들 좌파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서명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발했던 소위 문재인 정권이 이 8.15 집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솎아낼까라는 것들. 자, 그렇다 그러면요 보수 우파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정권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플랜 A, B, C 관련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시나리오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덤벼버렸습니다. 무작정 덤벼버리니까 그들이 논 덫에 그냥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면죄부를 줄 수 있었다라는 지금 오해와 논란도 억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방역당국과 문재인 정권을 반박했습니다. 서울시가 정강훈 목사를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집회 참석 이전에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적 없다라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은 확진자 한 명이 확인될 때마다 같은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삼으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감금 상태다. WH의 기준에 따르면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구분되는 접촉자는 확진자와 1m 이상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이라고 오늘 또 이 기자회견에 나왔던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우 중앙사고수석 본부장, 지금 박능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정강훈 목사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라. 또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다. 자가격리 대상 자체가 뭐 저것들 마음대로냐라는 것들이 이제 교회 측 주장인데, 그래서 교회 측은 정강훈 목사는 어떤 경로라도 그런 사실을 받은 적 없고 15일 강복절 강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자택으로 귀가해 자택에 귀가 쉬던 중 6시쯤 격리 통지를 받았다. 이후에 자택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가 집회 중에서 자가격리 대상인데 나왔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던 지식에 대해서는 교회 측은 정확히 어떤 말씀이 했는지를 몰라도 법적인 의무는 공문서 도달 시간이 맞다. 공문서가 도달해야만 맞지. 나한테 자가격리 통보가 오겠지. 대상자가 되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법적 의무는 별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 중앙 질본대책본부에서는요, 전 목사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시에서 자가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강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면서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조사 대상자 명단을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에서 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며 명단을 고의로 누락 은폐했다는 식의 발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측은 이 서정엽 서울시
이 직무대행과 박능호 법무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언론도 함께 맞장구를 친 언론도 대상으로도 이에 관련해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관련해 가지고 17일 기준으로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가 지금 315명, 그리고 서울 확진자가 209명. 서울시가 지금 이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코로나를 정치권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저는 강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지금 중대본은 방역당국은 13일에 사랑의 교회의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다음 날 신도 및 방문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통지서를 공무원이 직접 전달했고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시스템 자가 대상 격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과정 맞물리면서 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엄포를 놓았습니다. 문재인이가 엄포를 놓았고 문재인이가 지금 어제 그 정가운 목사를 겨냥해가지고 또 정가운 목사와 광화문 집회를 겨냥해가지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에 대한 명백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JBC 뉴스에 모르는 댓글들을 달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아마도 전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 같은데요. 전 목사 지지하는 분들하고 또 뭐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른 분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문병 정권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무효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이 문재인이가 선방 날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을 해가지고 정가운 목사 체포와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의 발언 3시간 만에 전 목사를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 전격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마도 전 목사는 조만간 재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또 이 정권이 전 목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바로 긴급 체포 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잡아들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만지작 거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미 빠르게 이 관련해 가지고 전 목사 잡힌다라는 제화의 방송을 했습니다. 자, 전 목사 계속해서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하나 끌리는 건 바로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조선일보 광고는 이 전 목사 측에서 광화문 집회를 주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액면 그대로 다 보여준 광고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것이 코로나 이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통보받기 전에 냈던 광고다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 광화문의 집회에 물론 전 목사 개인은 참여했지만 전 목사가 이 광화문 전체 이 집회를 이 목적성을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불리한 또 아마 내포돼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전 목사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단디 잘 앞뒤 전후 맥락을 잘 포함해 가지고 이 반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미래통합당은 지금 주디를 닫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주디를 닫고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주디를 닫고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문재인 정권에 이중되기 때문에 주디를 닫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이지만 정가운 목사는 그런 미래통합당을 지원과 협력을 해줬습니다. 황교안이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미래통합 필정이고 또 나가 좀 더 불면 정가운 목사는 반문연대에 보수대 통합의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정강훈 목사가 올렸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에 대해서 코로나로 역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이 정강훈 목사의 전체적으로 이것을 야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대변인 성명이 필요한데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미래통합당이고, 이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소위 광화문 세력들과 태극기 세력들과 선을 긋고,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으면 끝장난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지율이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시끄리고 앉아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강훈 목사가 새롭게 이제 뭐 된다 그러면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 이전에 미래통합당도 앞장서서 끌어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들도 지금 문재인 씨가 이 엄포를 놓으니까 전 목사 처벌을 정했습니다. 이낙연 의원도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라. 또 전 목사는 지난 2월 공개 집회에서 자유우파를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후로 풀려났다. 또 김부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회적 일탈이자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했고, 박주민이는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노웅래 의원은 협박이며 테러다. 전 목사를 즉각 구속해야 된다. 또 최고위원에 나왔던 이원욱 의원도 정강훈 그자야말로 바이러스 테러범이다. 전 목사는 긴급 체포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즉각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를 확보하고 동선을 조사해야 된다.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도요, 일부 교회의 방역 협조를 지적하면서 경북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수도권의 재난이 아닌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가지고 19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밝혔습니다. 또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 지연시켰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 광화문 집회를 불허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의 교회 측은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강연재 변호사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상 유무와 상관없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집회에 나가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통보까지 했다. 사랑제일교회 인사들은 이번 집회 대거 동원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가자들은 의사협회 파업 집회니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집회는 더 큰 규모로 진행됐는데 왜 민주당은 이런 집회에 문제 삼지 않고 정강훈 집회만 문제 삼느냐. 그리고 이번 집회 관련해 가지고 따끔한 일치를 가렸습니다. 통합당, 앞서 이제 말씀드린 통합당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기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요, 통합당이 진정그 보수파의 어떤 생각이라 그러면 통합당은 이에 대해서 숟가락 올려야 되는데 숟가락 올리지 않겠습니다. 국가 방역의 도전이라는 문재인, 이것은 이 문재인의 말은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유지시켜야 되겠다라는 문재인의 더 걱정이 앞선 것 같습니다. 집회 장소에서 열 감지기, 이동 화장실도 하나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좌파들이 집회할 때 보면 열 감지기 혹은 이동 화장실, 경찰용 버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화장실 열 감지기 하나 설치 안 해준 것이, 대한민국 집회 보장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 방역을 국가가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초기에 중국 뗀놈들 다 들어오게끔, 우한 폐렴자들 다 들어오게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미 국가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기생충 영화 감독 불러놓고 짜파게티 쳐드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소를 했던 이 정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정권의 말대로라면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음식점, 술집, 클럽, 또 집구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밀집 위험 지역으로 규정하고 다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 한 가지 의문점은요, 밖에 나갔을 때는 마스크 쓰고 있는데 밥 먹으러 들어올 때 마스크 다 없습니다. 식당에 들어오면.
물론 식당에 들어오면 밥을 눈구녕으로 묻고 콧구녕으로 묻고 입으로 묻기 때문에 마스크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밖에서도 마스크 끼라, 외부에서도 마스크 끼라는데 식당에서는 마스크 벗어 밥 먹어야 된다. 그 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식당도 폐쇄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면 식당도 폐쇄하고 모든 걸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이 야외에서 마스크 우산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마스크를 보고 밥을 먹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은 또 침소풍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등 좌파들이 진행했던 집회에 대해서는 그런조차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집회에서 의사들도 지난 13일 날 야외에서 3만 명이 모여가 집회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 8월 15일 날 집회를 앞두고 100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니 8월 15일 집회를 앞두고 서울시에 300mm 물폭탄이 떨어진 뒤 덴마크 일기 기상청가 또 미국에서는요 10mm, 30mm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물폭탄 서울시 어디 떨어졌습니까? 물론 비가 왔습니다. 물폭탄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7일 날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15, 16, 17 연휴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쿠폰까지 나눠주면서 다 드시고 나가고 놀아라 해놓고 해운대에는 그제 보니까 80만 명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유독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됩니까? 코로나의 위험을 감정을 무릅쓰고 국민들이 분노를 느껴가지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왔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권이 그게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한 어떤 건강을 걱정한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모일 줄 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긴급 보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지 정권이 할 수 있는 성이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방역에 대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능동적으로 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뭐나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권은 바로 우리 편은 코로나로 살려주고 우리 편이 아니면 코로나로 바로 다 죽게 만들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확산돼 가지고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제발 나와가지고 이것이 바로 자유우파를 타도시키는 하나의 빌미가 되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게 자기 진영의 논리입니다. 좌우 진영의 논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나를 따르지 않는 정들을 모두 교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전 무토 대사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지지하는 자들만이 국민으로 인정한다.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에게 얼마나 코로나를 이 정권 유지하고 있는지 코로나 고맙다라고 하는 건지 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세월호야 고맙다라고 이미 세월호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고맙다는 말을 밝혀서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바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찬탈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뭐 빠릅니까? 빨라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늘 김진태 의원도 입장문을 표명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입장문을 제게 왔습니다. 액면 그대로 밝혀드리면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을 나오게 한 것은 문재인 정권 아니냐. 그러나 니들이 책임져라. 문재인이가 8.15 집회에 대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자,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열린 민노총 주최 집회엔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보도했다. 그럼 국가 방역 개상 거긴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민노총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두고 보겠다. 그리고 마치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처럼 그러는데 15일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15일 검사에서 확진이 되나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듯하게 해라 라는 게 김진태 의원의 성명서입니다. 15일 코로나에 감염돼 바로바로 나오는 거 마스크 맞는 말 아닙니까? 국가 방역 시스템이 문제라면 왜 코로나에 근원지인 우한이 포함되어 있는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를 풀어 중국인들이 마음껏 들어오게 하느냐? 자살한 박원순은 왜 광화문 한복판에서 서울시장을 치르게 하느냐라고 따끔한 일책을 날렸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질병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이 정가훈 목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질병을 왜곡, 오인, 속이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객관성이고 어떤 정확한 검사 기준도 없다. 세계보건기구 또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에 대한 분류책 이런 것들도 없다. 그리고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하고 있을 때 했는데 정강훈 목사는 이 관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오페라 유령 지난번 8,500명 관객이 3시간 동안 마스크 쓰지 않고 8,500명이 이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았다. 자가격리도 시키지 않았다.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러나 오페라 유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자가격리 대상에 관련 기준도 이거는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밀접 접촉 분리 기준, 이 정책 방역 관련해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된다 그러면요, 뭐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노총 앞서 얘기했던 김진태 의원도 주장을 했지만요, 민노총 집회를 허용하고 8.15 집회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 서울시가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는 80만 이상이 모였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다. 국민 100만 문재인 파탄 그 실정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느냐. 광화문에서는 국민 100만 명이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권을 했다 그러면요, 이것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폭락과 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망과 22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정강훈 목사를 마녀 사냥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 그 얘기들이 오늘 이 정강훈 목사 측에서 밝혔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이제 재난지원금 다 주지 말고 국민 5천만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시켜라. 그러면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고 또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주요 이슈에 대한 비난을 받을 때마다 언론들이 앞장서 가지고 일촉즉발의 상들을 만들고 국가 이슈를 묻어버린다. 이런 것들. 자, 언론이 이게 대해 앞장서는 것도 있고 또 이 정권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자회들이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는 액면 그대로 아무리 꽂고 아니 꽂고 한 대 치 받고 싶고 밟고 싶지만요, 그 기자들에게는 그냥 다정다감하게 대우시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요, 기자들 오는 애들 그냥 연락에 펴버리십시오. 그거야 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한 또 그렇지만 정강훈 목사에 대한 것들의 행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비방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문영대 기치를 내세우고 탄핵부역자 김무성과 미통당과 커넥션을 이루며 또 사이비 가짜 보수 유튜브들과 카르텔을 이루며 교인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태극기 투쟁에 주도권을 장악했다라는 비난의 글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와 땀 흘리지 않는 자들의 결탁으로 대세를 만들어갔다. 다중 역시도 권력의 힘으로 이동하고 진실정의 원칙도 없었다. 분열의 시작이었다. 보수파들은 그를 통해서 카리타리시스를 느끼며 강화문 강제 중인 행세를 했다. 또 4.15 총선에서 그의 만행은 극에 달했다. 또 한 번 그로 인해 태극기 세력은 분열되고 자존심을 잃어야만 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8월 15일 보며 안타까움을 보낼 수 없다. 민초들의 울분을 모아서 유혹만 하고 뒤로 빠져서 청와대 진격이 되게 했으면 문재인 좌파 독재 세력의 국민적 분노를 상하시키지도 못하고 난장판 이미지를 만들고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장시키는데 태극기 세력으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비난의 목소리는 좌파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파들 일각에서 나옵니다. 국가 방역 체제를 무너뜨린 정강훈 목사, 이렇게 낙인될 것이며 결국 다중에 국민들로부터 태극기 세력은 지탄받게 될 것이다. 혹시 우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과 밀당을 한 것이 아닐까? 교인의 확진자가 그리 많았다면 진실을 국민께 고백하고 멈춰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문재인 세력이 더 무서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태극기 세력에는 또다시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국민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버리고 뒤로 빠져 집회 주관자들 그리고 위험한 선동을 일삼고 구독자만 늘려했던 보수파리 100만 자랑하는 그들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보수 망하는데 항상 그들이 있었다. 위선자들이 문재인 세력보다 더 무섭게 보수파를
갉아먹고 있지 않는 것일까? 코로나 주범은 문재인 세력과 더불어 최행당인데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문재인의 무능이 코로나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인데 그는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벗어나는 타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것들. 역시 이것은 좌파가 쓴 글이 아니고 우파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정가원 목사에 대한 것들, 정가원 목사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가원 목사는 적과 야합을 했다든지 2달 후 조선 조기 대선으로 기어이 가짜 혁명을 일으켜 매국의 길로 갈 것인지 관건이다는 얘기들. 그리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2달 후 조기 대선을 은근슬쩍 흘렸다. 그가 적과 야합을 했다는 심정을 고백을 했다는 말들. 동영상 끝부분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번에도 청와대로 쳐들어가 문재인을 끌어내자고 벼르고 있었는데 문재인만 끌어내기만 하면 모든 것은 탄핵이 도들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굳게 석방될 수 있고 복귀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강훈이는 말한 대로 문재인을 끌어내지만 2달 후 조기 대선으로 가버린다면 우리가 바라는 박근혜 복귀는 물 건너가고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영원해진다는 사실이다라는 것들.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우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정강훈 목사 공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적 시각은 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강훈 목사를 향해서 바라보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코로나를 이용하고 정강훈 목사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을 솎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분리돼야 됩니다. 팩트의 분리죠. 자, 팩트의 불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강훈 목사가 구속되기를 바란다 하지만요. 정강훈 목사는 정치적 탄압이 강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적 탄압이 굉장히 강한 것이 JBC 뉴스의 판단입니다. 고로 JBC 뉴스는 정강훈 목사의 구속은 반대합니다. 정강훈 목사가 어떤 경우에도 구속의 자격 조건들을 갖추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것은 크다는 파문과 크다는 반발과 이것은 보수파 죽이기로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느냐 입을 여느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JBC 뉴스는 정강훈 목사에 가해진 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나가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정강훈 목사를 구속시키려야 된다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좌파들의 검은 선, 노란 선, 이 노름은요 당장 집어쳐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정국을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이 이 좌파들이 얼마만큼 선전선동을 하고 또 엉터리 여론을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왜곡된 언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주입시킨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지금 국민들 불안해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있는 곳이 성북구입니다. 이 성북구에서 정강훈 목사가 있는 장애동까지는 택시를 타면 약 5분 7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에서는 지금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성북구에 있는 학부형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전전 건강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 때문에 학원도 못 간다. 정강훈 목사 때문에 우리 만나지도 못한다. 정강훈 목사 때문에 이것 저것 할 수 없다라고 전부 다 시부리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이만희 목사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불안했다. 이런 쪽으로 신천지 다음으로 바로 정강훈 목사를 타깃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패대기 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오늘 정강훈 목사 측에서 기자회견, 그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에 이용당하지 않고 이 정권이 지금 현재 부동산이 뻑치고 이 정권이 지금 청와대 인사 난맥이라든지 대국민 실정, 일자리, 경제 실패 모든 국민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로 이끌어가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그 분통을 바로 정강훈 쪽으로 돌렸을 거에는 오히려 또 그 분노가 역으로 문재인 정권을 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오판을 할 경우에는요, 그 오판에 대한 책임은 아마 문재인 정권이 전적으로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또다시 정가원 목사 관련해 가지고 뭐 구속된다든지 속보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